안녕하세요. 정수영입니다. 거의 한 3개월, 4개월 만에 다시 뵙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사이에 변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작가로서 이쪽에 와서 소개를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10월 1일부로 해서 남서울대학교에 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가에서 대학 교수로 좀 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작가에서 또다시 교수로까지 변했는가, 그래서 퇴직 이후에 새로운 삶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퇴직이란 사회적 죽음이다. 취업이라는 건 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인데, 퇴직이라는 건 그 참여 활동 내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거하고 똑같고요. 그 유사한 감정들을 제가 퇴직했을 때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회적 죽음이다, 이 얘기가 가장 적합한 것 같고요. 요즘 뭐 서울 자가의 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인가 그런 프로를 보더라도 일단 한 2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25년에서 퇴직을 딱 당하면 거의 사람이 시체 같아 보이더라고요. 다 죽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퇴직은 사회적 죽음이다, 이 얘기로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날은 솔직히 여기 말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멍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멍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들도 어느 순간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러더라고요. 그 짧은 몇 초 사이에 전 인생이 다 머릿속으로 쑥 스치고 지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죽음의 위기에 있다가 벗어난 사람이 들려준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그때 그러던 것 같아요. 처음에 딱 멍했는데 지금까지 25년 동안 직장 생활했던 모든 기억들이 싹 소환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끝에 필름이 다 지나간 것처럼 딱 끊어지고 나면 또 다른 필름이 딱 채워질 때 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어떻게 살아가지 이제? 그다음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소름, 처음에 느낌을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떠오르고 나고 이제 그건 이제 나 자신의 문제이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지? 그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동료들을 어떻게 보지? 직원들을 어떻게 보지? 팀원들을 어떻게 보지? 가족들을 어떻게 보지? 친구들을 어떻게 보지? 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간을 갖다가 그냥 거짓말이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디테일로 들어가면 사실은 뭐 차이점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공감하는 부분들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은 어쩌면 직장 생활에 가지고 있는 로망들을 표현해주는 부분들 때문에 공감을 저는 처음에 많이 했었어요. 어떤 로망이냐면, 사실은 대기업을 다닌다는 건, 저도 대기업을 다녔지만 대기업을 다닌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날 보여주는 모습에 대해서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우리 때 기업을 선택할 때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였냐면요, 저희 때는 이제 좀 올드해서 와이셔츠 때 넥타이를 맨 그런 직장을 가고 싶다는 로망들이 대학 4학년 때 대부분 다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에요.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특히 뭐 여기같이 이제 여의도에서 증권가에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갖다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선택을 했던 거고, 저희 다음 세대는 이제 사원증에다 테이크아웃 커피 하나 들고 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런 직장 생활 해야지 하는 로망을 가지고서 직장 생활을 처음에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 실질적으로 가서 어떤 일을 하거나 직장 생활에 주어지는 효과, 이런 것들보다는 직장 생활에 보여지는 이미지들에 끌려서 대부분 다 대기업이라는 데를 갖다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명품 브랜드를 사려고 그러고, 차도 하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지는 것들인가에 대한 것들의 모습들이, 저는 김 부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똑같이 해왔던 부분이라. 근데 그 안에 이제 디테일에서는 좀 차이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서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좀 차이를 많이 느꼈던 부분들은 퇴직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보여주는 모습들이 뭐 제가 생각했던 모습들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딱 그렇게 보여줬었거든요. 저 퇴직하는 과정들이 저는 이혼을 안 해봤지만 이혼하는 과정하고 어떻게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이 왜 유사하냐면 처음에 연애할 때는 굉장히 좋잖아요. 서로의 좋은 모습들, 좋은 얘기들 막 하다가 퇴직할 때쯤에 되면가지고 이제 되면은 이혼할 때 그 즈음에하고 똑같이 안 좋은 것들만 막 다 들추어내요. 서로 간에. 그래서 서로 간에 안 좋은 감정들이 계속 증폭되어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툭 그것이 폭발해버리는 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혼하는 과정하고 비슷하게 그 과정들을 겪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좀 김 부장에서의 모습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훨씬 더 안에서 원망과 부당함에 대한 것들을 호소하고 싶은 생각들이 훨씬 더 컸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비슷하게 표현해줬던 부분들이 이번에 이게 김 부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직장 내에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자기 삶의 모든 그라운드가 직장 아니면 집일 둘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두 가지로 갖다가 다 양분이 되는데 그런 직장 생활을 해왔던 그동안의 패턴들이 순간적으로 딱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순간에 아,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다시 맺어가야 되지 하는 그런 불안감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제가 좀 어려웠던 부분은 뭐였냐면요. 동료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후배들 앞에 내가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솔직하게. 어쨌든 후배들 앞에서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팀장으로서, 뭐 부문장으로서 내가 해왔고, 당당하게 어쩌면 내 모습을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해왔는데, 그런 모든 모습들이 순식간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딱 떨어지는 것들이 견디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하면 그런다면, 제 짐 싸가지고 나올 때 몰래 싸가지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후배들 하나도 안 봤어요. 동료들도 하나도 안 보고.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봤지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도 아내한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들켰는데 짐 싸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내가 없을 줄 알고 짐 싸가지고 들어갔다가 짐을 보고서 아내가 아, 이게 무슨 짐이냐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어서 아, 퇴직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족들한테 말을 못 하겠다는 거, 후배들한테 내 모습에 대한 것들이 내 초라해진 모습을 갖다 들키기 싫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아마 김 부장도 그런 부분들이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은 임원될 거라고 김 부장이 옆 주변에 다 소문내고 다녔잖아요. 후배들한테도 아 나만 잘 따라오면 너희들은 앞길에 이 직장 생활에 탄탄대로야. 근데 사실은 퇴직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다. 그러면 스스로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초라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직장 생활에 퇴직할 때 딱 나타난 현상들이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마 가장 많은 부분들을 직장에 있는 이 동료들이나 아니면 후배들이나 선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깝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속내에 있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사람들에게 속내 가족들한테 못했던 얘기를 더 깊은 얘기들도 하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저희 때 이제 회식이기 때문에 저희 때 회식 때는 이제 막 저런 넥타이 두르고서 막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다 저희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다 가졌는데 그때 했던 얘기들이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요. 야, 너 형만 믿고 따라와. 너 형만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 임원도 시켜주고 다 할 거니까 형만 믿고 따라와. 이런 식의 그 취중에 있는 대화들을 갖다가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장 생활의 구조인데 물론 지금의 이제 직장 생활은 약간 좀 달라지겠는데 우리 때는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구조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 내에 있다가 이 친구들하고 같이 그렇게 부딪히고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 친구들에게 내가 이 친구들을 갖다 이끌어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 그런 생각하는 순간에 그 서글픔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들었던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병든 이리의 법칙이라는 그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리 늑대무리인데 늑대무리들이 각각의 역할을 맞춰가지고 사냥도 하고 해서 무리가 몰려다녀서 사는데 그 중에 한 늑대가 어쩌면 사냥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게 되면 이 부상을 당한 이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늑대무리에서 도태되거나
아니면 그 늑대 무리 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병든 늑대의 법칙이라고 해서 병든 일의 법칙이 이걸 얘기하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마지막에 퇴직할 때쯤에 김 부장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김 부장이 이제는 힘이 없고 꼰대라는 타이틀로 해서 병들어 버렸다는 것들을 아는 순간에 주변에서 옆에 있는 부장도 그다음에 밑에 있는 팀원들도 말을 듣지 않고 하는 형태로 해서 물어뜯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물어뜯김을 당하고 있는 김 부장의 입장에서는 아, 조직이라는 게 뭔가 하는 생각들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느끼는 시절이 언제냐면 지금 같은 때예요. 대개 보면 직장 내에서 퇴직을 시키는 게 10월, 11월, 11월 이때예요. 꼭 추울 때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추울 때에 빠져나오게 되면 그 직장 내에서 같이 해왔던 그런 모든 동료들한테 어쩌면 섭섭한 감정들을 갖다가 아니면 내가 초라한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물입김을 당하고 난 다음에 빠져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이제 아, 내가 왜 살아왔는가 하는 부분들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이라는 게 뭐 다 아시는 얘기처럼 모든 직장 생활을 하게 되게 된다 그러면 직장 생활 이후에 나 자신은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 여기서 직장에서 내가 모든 거라고 믿어왔던 직장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쫓겨나니까 그러면 나를 어디서 찾지? 내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퇴직이 사회적 죽음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병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갖다가 토사구팽하고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한 것들을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혼자 떨어져 나왔을 때 아, 내가 왜 살아왔는가. 이게 단순하게 직장의 퇴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전 인생에 대한 부분들이 아, 내가 왜 살아왔고 내가 뭔고 그리고 나란 존재가 무엇인가까지 확장되어져 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김 부장에서 언뜻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김 부장을 보는데 사실 되게 불편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편하게 볼 수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에 병든 일이처럼 쫓겨나왔던 그런 것들을 보니까 김 부장에서 그 모습들하고 겹쳐지니까 불편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김 부장은 다 보지 않고 송희구 작가 쓴 책만 읽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짐작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쇼츠로 나와 있는 것들 몇 편만 봤지 사실은 김 부장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이제 AI까지 나왔고 디지털에 대한 적응들이 사실 우리 세대들이나 이 세대들이 다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벗어나고 나니까 뭐 더 다양한 것들이 이미 우리 사회를 갖다 변화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적응해 나간다는 건 너무 두려움이 또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퇴직하는 것들이 너무 힘겹게 다가왔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감할 수 있게 김 부장에서 표현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 보고 울었다고 저는 이제 다른 데서 이제 글로서 읽었는데 그 퇴직하고 나서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나 퇴직했다고 그랬을 때 고생했다. 뭐 안아주면서 고생했다 김 부장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 저는 그 장면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는 부분이 제 아내도 제가 그렇게 해서 퇴직해서 나갔다고 했을 때 그냥 일상적으로 아무 일 없다듯이 밥 먹어 그러더라고요. 예, 이렇게 따뜻하게 만나줬던 가족들이 있었던 거 이런 부분들을 표현해 준 것들이 아마 이 시대에 퇴직을 앞둔 사람, 퇴직한 사람들의 공감을 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10월 1일 날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날이 어떤 날인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될 텐데 저는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뭐냐면 추석이었고요. 그날 퇴직해가지고 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 때는 대개 이제 뭐 본가를 가거나 처가를 가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때는 진짜로 못 가겠더라고요. 솔직하게. 처가로도 못 가고 본가로 못 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돼가지고 못 간다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그러고 그날부터 집에 딱 있는데 그때 제 머리를 하나 탁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줬던 것들이 뭐였냐면 아마 기억날 거예요. 나훈아 쇼 해가지고 나훈아 그분이 추석 명절날 2시간 동안에 특집을 해가지고 가수 그 노래를 부르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그때 한 70 먹은 노인네인데 진짜로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 입고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당당함 있잖아요. 그 당당함. 근데 저는 이제 퇴직해가지고 초라한 사람으로 이렇게 있는데 저 노인네는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까. 그래서 저 당당함을 어떻게 찾아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당당함을 찾아갔던 그 나훈아라는 그분의 여정들이 되게 궁금해져서 그러면 이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저분이 당당함을 찾아가는 것처럼 내가 퇴직 이후에 나를 당당하게 찾아갈 수 있는 여정을 갖다가 글로써 한번 써보자. 그리고 내가 현재 힘든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글로 한번 써보자. 저는 이제 그 이전에 글 써오는 것들을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글로써 한번 떠나가다 보면 진정한 내가 저 사람처럼 그 당당한 나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건가가 보여질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실 글쓰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바로 10월 1일부터 바로 글을 썼어요. 글을 써가지고 그냥 내 블로그에다만 올리기엔 너무 아까워서 그때 당시 이제 아내가 부동산 카페가 있어요. 아내는 재테크를 이제 거기 들어가서 정보를 얻어가면서 하면서 제 옆에서 이제 계속 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거기다 한번 내가 올릴게.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가는 여정에 글을 썼던 걸 갖다가 올렸어요. 근데 올렸는데 첫 번째 한 편을 올린 게 뭐냐면 그 나훈아 얘기를 썼어요. 나훈아하고 그다음에 남진하고 그 가수하고 비교해가면서 나훈아라는 가수는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남진이라는 가수는 잊혀진 가수처럼 살아가는 것일까? 차이가 무엇에서 만들어졌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해서 나훈아라는 가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작사, 작곡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곡들은 작사, 작곡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작사, 작곡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작권료가 계속 나오는 사람이에요. 나훈아라는 가수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저작권료가 아마 일반적인 가수 중에 제일 많이 받는 가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공연을 할 필요도 없고 다른 데 가서 돈 때문에 연연해서 할 필요 없이 좋은 노래를 부르고 좋은 곡을 쓰는 것들에 계속 몰입해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작권료가 무엇일까 놓고 보니까 이게 바로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로 거듭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들이 아니라 누군가가 무언가 내가 만들어 놓은 산물이 나를 위해서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갖춘 사람들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남진이라는 가수는 그런 부분들보다 노래는 훨씬 잘하고 훨씬 인기 많았지만 그런 부분들로 자본주의 살아갈 수 있는 가로서의 틀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글을 써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올렸더니 거기에 3만 명인가가 보면서 공감한다. 나는 25년 동안 직장 생활했는데 그러니까 근로자로 살아왔는데 근로자로 살아가는 것들에는 한계가 있고 자본가나 사업가로 변신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그 긍정적인 댓글들이 계속 달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구나. 글을 쓰는 것들이 나를 갖다가 찾아갈 수 있는 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쓰기 시작해서 글을 다 완성한 게 11월 23일까지 다 완료를 했고 그래서 53편의 글을 썼고 이 53편의 글을 갖다가 편집해가지고 12월 달에 출판사에 넘겼고 출판사에서 편집 작업해서 3월 25일 날에 넣었는데 이게 또 운 좋게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아 돈 공부하는 책이 베스트셀러 가지고 10만 부 이상의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는 동력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얻어와서 그 부분들로 해서 글 쓰는 거는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작가로서 내가 생활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까지는 그때 그러니까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3월 20일 날 책을 딱 내는 순간에 어느 정도 그 틀은 갖다 갖춰지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뭐에 한계를 느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가 경험 속에 있는 지식들은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원인과 결과로 정확하게 논술해낼 수 있는 그런 그 학문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까 그래서 박사과정을 지원하게 된 동기 중에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은 저는 식품공학을 나왔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것들에서 식품유통공학과에 박사과정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도 제가 주로 했던 업무들이 뭐였냐면 식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내가 공부한다 그러면 좀 더 깊게 공부한다 그러면 그 틀을 가지고서 내가 해왔던 일들마저도 어떻게 글로써 전환해서 만들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박사과정은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근데 박사과정을 지원하고서 사실은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박사과정 공부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쉽지 않았냐면
그동안 해왔던 글들은 에세이처럼 편안하게 일기처럼 이렇게 써왔는데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쓸 때는 논리적인 글들을 써야 되는데 논리적인 글들에 내가 또 익숙지가 않더라고요. 직장 생활은 어쩌면 순발력을 요하고 순간순간에 문제를 해결해가는 일들의 연속이었고 그동안에 써왔던 글들은 내가 해왔던 그 경험들을 갖다가 전환한 역할들만 해왔지 논리적으로 어떤 연구를 갖다가 해나갈 수 있는 글을 쓰는 논문에는 내가 적합치 못했던 것을 그때 많이 깨닫고 그 부분들을 많이 깨우쳐가는 과정들이 박사과정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과정들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박사과정을 딱 통과하고 나니까 그러면 내가 직장생활 했던 경험 그리고 직장생활을 했던 경험을 갖다가 내가 글로써 표현함으로써 논리적인 체계화시켰던 부분들 여기다가 박사과정을 쓰면서 논문을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 수 있는 통찰력들 이런 부분들을 결합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찾아낸 게 교수예요. 그래서 교수에 대한 것들을 지원했고 교수에서 지원해서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학생들한테 좀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교수까지 지원해서 교수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자에서 작가에서 박사에서 교수까지 오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연속 성상회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결국은 나를 용서해가는 과정, 나를 찾아가는 과정, 이 과정이었다고 표현해 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과정들을 갖다가 통해서 깨달은 걸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역시 퇴직 이후에 새로운 삶을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으로 깊게 파고들어와야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 안으로 파고드는데 가장 적절한 도구가 뭔가 놓고 보면 글쓰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나를 찾아가는 과정들의 글쓰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제 또 하나를 갖다가 더 보태고 있어요. 요즘은 달리기를 하거든요. 달리다 보니까 내 몸이 깨우는 것들을 가능하게 되고 내 몸을 깨우니까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나를 갖다가 깨달아가는 것들이 훨씬 더 깊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달리기를 하고요. 달리고 난 다음에 그 달리고 난 걸 갖다가 그 해서 몸을 깨우는 걸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의 생각들을 읽기 위해서 책을 읽고 책을 읽었던 것까지 종합된 걸 갖다가 글을 통해 가지고 써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갖다가 매일매일 정리해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현재 나까지 이끌어온 과정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와서 공부가 무엇이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 가지고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현재 당장에 내가 해야 될 일들 해결해야 될 걸 갖다가 해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조급증 때문에 그런데 조급하게 해서 될 일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조급해가지고 뭔가 하는 것들은 다 거기에 뭔가의 허점들이 노출돼가지고 그 허점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감히 이렇게 했냐면 직장 생활하면 허점 생활이 있는 것들은 누군가가 보완해줘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는 얇고 넓은 지식 가지고서 모든 일을 툭툭툭 쳐나가면 조직이라는 튼튼한 틀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받쳐줘요. 근데 퇴직하고 나잖아요. 틀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온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직장 생활에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분들이 공부 안 하고 그냥 당장에 급한 일들을 해나간다 그러면 그게 만들어질까요? 절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직장 생활을 딱 벗어난 순간에 뭐냐면 혼자서 완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안 가지는 분들이 대부분 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빠르게 뭔가를 갖다가 해나가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동안에 직장생활 해왔던 그 감각만을 가지고서 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직장생활 해왔던 것들은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분절된 일이라고. 완전체 일을 직장생활에서 해볼 수가 없어요. 저도 구매부서가 있기 때문에 구매부서에 있는 사람이 인사조직이나 아니면 판매조직에 대한 것들을 깊이 있게 알 수가 없어요. 마케팅에 대한 것들도 깊이 있게 모르고요. 근데 밖에 나가서 하는 일들은 내가 인사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재무관리도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이 모든 걸 다 하는 공부를 하지 않고서 깨달을 수 있다고요? 절대 못 깨달았습니다. 저 이제 가끔가다 저희 유통업체 나와 있는 친구끼리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직장생활에서 다루었던 금액들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붕어빵 장사도 못 해요. 아니 그렇게 많은 거를 갖다 1조 넘게 팔아온 사람이 왜 붕어빵 장사를 못 할까요?
붕어빵 장사는 처음에 물건 사입부터 그 물건을 반죽하고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고 그 모든 전과정에 대한 것들을 경험 속에서 공부 속에서 만들어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낼 수 있는 퍼포먼스가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서류 사인해 가지고 아니면 기획해 가지고 만들어내 가지고 해왔던 그 일조하고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공부를 해야 돼요. 김 부장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세차를 했는데 세차할 때 세차에 관한 그 모든 과정들을 다시 배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와서 해야 될 공부들은 실질적으로 내 삶을 갖다가 이끌어갈 수 있는 공부들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공부의 바탕이 뭐냐면 글이에요. 글쓰기가 아니더라도 이 글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요즘 AI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AI가 있으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다. AI에 뭔가를 물어보려면 글로써 물어봐야 돼요. 글이 아니라 말로 물어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이라는 것도 이 말을 갖다가 어떻게 말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모든 과정들은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 말의 논리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특히 퇴직 이후에 그동안에 여러분들 만약에 직장에 지금 다니고 있는 계시냐면 직장에 다니고 계셨던 분들은 진짜 편안한 플랫폼이 있는 거예요. 그 플랫폼 위에서 그냥 클릭 몇 가지 해가지고 만들어낸 성과가 여러분들의 성과를 갖다가 대변해 주지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라는 얘기, 특히 글을 기반으로 하는 공부를 하라는 얘기는 이거는 필수예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이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만 보탠다 그러면 몸을 더하는 거, 이것까지만 한다 그러면 퇴직 이후에 아무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통한 공부와 몸을 통한 공부 두 가지를 결합시켜 놓으면 퇴직 이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공부를 하지 않고 즉각 대응하는 형태의 일들만 계속 찾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쫓겨가는 삶을 살아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퇴직 이후에 글을 통한 공부, 몸을 통한 공부 꼭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것들은 허들이 낮은 데를 갖다가 쉽게 들어가요. 차라리 안 들어가는 게 나아요. 이게 밖에 나와서 해야 될 그런 모든 일들 중에 의외로 늪 같은 데들이 많아요. 발을 담그는 순간에 쭉쭉쭉쭉 빨려 들어가요. 왜 그렇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뭔가를 빨리 하겠다는 조급증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 부장에서도 상가 덜럭 계약했잖아요. 상가를 계약한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자기 후배들한테 나와서 건물주로 그러니까 직장 다니기보다 더 잘 나가는 나야. 그러니까 이런 남한테 보여주는 그런 마음들, 흔한 말로 쪽팔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큰데 그 쪽팔리는 마음을 조금은 누르고 저는 거기에 두 가지를 좀 보태라고 해요. 시간을 좀 보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들을 꼭 보탰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직장을 다닐 때 준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나와가지고 직접 부딪히고 만나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요. 저도 이제 2020년 10월 1일부터 2025년 지금 12월이니까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경험을 해오니까 이제서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한 사람들이 처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6개월 동안, 길게는 1년 동안 좀 편안하게 쉬다가 1년 이후에 내가 뭔가를 좀 하기 위한 구상들을 갖다 해가지고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딱 한마디를 딱 끊고 얘기해요. 1년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부터 하라고. 근데 지금 당장부터 하라는 게 뭐냐면 치킨집을 열든지 뭔 일을 갖다가 상가를 사는지 이런 걸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할 것인가 공부를 당장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퇴직한 그 다음 날부터 글쓰기를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직장에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돈이 안 들어가도 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자기 정성만 투자하면 돼요. 이렇게 가서 공부를 해서 하다 보면 눈에 보여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가 그래도 안정적인, 퇴직 이후에 안정적인 자기 길을 찾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가장 낮은 길, 그러니까 허들이 없는 것들을 갖다가 순간적으로 딱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엔 늪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퇴직자를 노리는 이 사회에 하이에나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퇴직하는 순간에 그때가 실질적으로 퇴직금도 있을 거고 직장 내 인맥이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 대부분의 하이에나의 먹잇감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데를 멀리하고 자기 혼자서 스스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것들을
하라고 얘기해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미 그때는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귀가 얇아가지고 모든 얘기에 혹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 안에 욕심과 조급함이 있으면 그런 사람 사기치는 거는 식은죽 먹기라고 다들 얘기해요. 그중에서 대상 중에 가장 좋은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대기업에서 김 부장처럼 부장 정도 직급에 그 정도면 퇴직금도 충분할 거고 그동안에 아무리 못해도 재테크해가지고 모아둔 돈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먹잇감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찾아가는 그런 공부를 갖다가 새롭게 시작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일단 낮은 어들들은 거기다 보지 마세요. 저는 이거에 가장 유명한 얘기가 공짜 점심은 없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세상 공짜 점심 없어요. 특히 직장 생활 나오고 난 다음에 혼자서 뭔가를 해나갈 때 공짜 점심 없습니다. 누군가가 밥을 사준다 그러면 나한테 뭔가를 얻을 게 있어서 밥을 사주는 거예요. 직장에 다닐 때 밥을 누군가가 사줬다면 회사라는 백그라운드, 그 역할 직책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사줬던 건데 밖에 나와서 혼자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뺏어갈 게 있기 때문에 와서 여러분들의 밥을 사주는 겁니다. 그만큼 공짜 점심이 없는 그 세상이라는 걸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갖다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스스로가 공부해 나가면서 이거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퇴직 후에 창업, 투자 어려움 진짜 많습니다. 여기다 더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면 재취업도 안 돼요. 특히 50 정도 넘고 나면 재취업도 안 해서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창업하거나 새로운 나를 개발해서 새로운 프리랜서로서의 일들을 찾아가는 것 이외에 뚜렷한 길들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허들을 넘기 위한 준비를 하라. 최소한 1년이나 2년 정도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내가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가라.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예를 든다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직장에 들어온 거니까요. 교수라는 것들 직업을 선택했으니까 이 직업에 다시 직장에 들어오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내가 해왔던 거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모든 준비들을 과정들을 갖다가 이 정도라도 5년이라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만약에 그때 당시에 퇴직하자마자 편안하고 허들이 낮은 것들을 선택했더라 그러면 그때 선택이 아마 지금의 나까지 이끌어오지는 못했을 거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꿈꾸고 있는 것들은 제가 지금 해왔던 나를 찾아가는 여행들을 갖다가 죽는 순간까지 하고 싶어요. 결국 나를 찾아가는 여행인 것 같아요. 그렇게 들춰내다 보면 아마 제 60대, 70대, 80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내가 해왔던 경험들에 대한 것들을 나눠주고 그렇지 않으면 대학 강단에서 강연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들을 갖다가 그들하고 나눠주면서 그들 또한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금은 안내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을 스승이란 말은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그들하고 같이 어떻게 이 사회를 살아가는 것들이 좋은가를 갖다가 같이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반자 같은 역할, 이런 역할들을 계속 해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아마 그때 마지막에 저의 진정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이름이 정선용이에요. 네. 이 이름이 착할선의 얼굴용이에요. 제 이제 묘지명에 저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착할선 얼굴용. 선용이라는 이름값을 했느냐. 그게 최종적으로 이제 내가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가질 수 있는 내가 생각해왔던 내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위해서 지금 당장에 하는 거는 뭐냐면 오늘 아침에도 눈이 오는데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오늘 뛰기는 좀 그래서 산책하고 난 이후에 집에 와서 책을 읽고 한 주들이랑 글을 쓰고 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와서 여기 끝나고 나면 또 다시 가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가지고 있는 루틴들을 정확하게 지켜가는 것들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결국 제가 무덤 속에 있을 때 그 무덤 위에 있는 묘지명이 선용 이름값을 했느냐 이것들에 적합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저는 딱 이 얘기만 해드릴게요. 기승전 몸이 되더라고요. 50, 60, 78 이렇게 돼가는 분들 주변에서 다 얘기 듣잖아요. 다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예요. 결국은 기승전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가장 기본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요. 자, 오늘 내일 아침부터 당장에 일어나셔서 아침에 5시도 좋고 6시도 좋고 7시도 좋습니다. 일어나셔서 바로 나가셔서 뛸 수 있으면 뛰고요. 걸을 수 있으면 걷고요. 하셔서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이세요.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는 순간에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에너지들이 여러분을 깨울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보여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무리 골다리고 밤새 고민해 보세요. 절대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나가서 뛰거나 걷다 보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할 일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 일 하시면 돼요. 괜히 거대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일 아침부터 나가서 달리거나 걷는다 이 생각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여러분들 눈앞에 딱딱딱 펼쳐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의 출구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을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문은 뭐냐면요. 몸의 문이에요. 몸이 건강해야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